그 직접 들어가서 서울구치소는 취재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서울구치소 관계자나 네. 취재 원천이 어떻게 되나요? 그 검찰이 브리핑을 그렇죠. 하나요? 검찰 브리핑에 의존해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고요. 사실 대개는 그 피의자가 검찰로 나오죠.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게 관례인데 이번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도 하고 있고 시위도 벌이고 있고 또 안전상의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혐의를 다 부인하고 정치적 이유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서 버티는 시민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버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을 정치권 일각에선 하고 있더군요. 정치적 사유 때문에 버티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은 당혹스러워하던가요? 아니면은 예상했던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검찰 입장에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뭐 갑자기 뭐 정보지원께서는 감옥 들어가면 바로 바뀐다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 적응하는데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이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평소 자신이 머물던 거처에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 와 있기 때문에 3일에서 5일 사이는 상당히 어안이 벙벙한 뭐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화가 굉장히 많이 분노가 치솟는 게 보름에서 20일. 그래서 이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단계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전직 검사들이 그런 설명을. 전직 검사들의 설명은 예. 취조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네. 막상 안에 있는 심정은 잘 모릅니다. 안에 있는 심정은 의원께서 잘 아시겠네요. 그럼요. 꽤 오래 가요. 적응 한 달쯤 지나면 이게 적응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가는 사람부터 짧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감옥은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감옥은 살아있는 지옥이므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인도주의적으로 배려를 잘해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변기 교체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한 13명 정도 그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감옥에 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서서히 이제 보도들은 안 나오지만 정보들은 나오는데 징역에 적응을 못 하는 분들이 좀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죠. 감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갑자기 두려움이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냥 안 나가는데. 양절 변호사님은 그 하루 체험해 보셨죠? 변호사 될 때. 하루 체험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연수원 있었을 때 이제 내부 견학 형태로 가기도 하고 이제 검찰 15라고 하죠. 검찰청에서 수습 생활을 거칠 때 이제 법무부 감찰 차원에서 같이 들어가서 교정 그 점검할 때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수원에서 이렇게 난다긴다 하는 그 연수생들 제가 감옥 특강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럼 특강 1시간 끝나면 제 눈빛을 못 볼 거예요 아마. 실제로 검찰에서도 일부 생각 있는 검사들 중에서는 뭐 2박 3일 정도 이렇게 체험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손으로 구속을 해서 사람에게 이런 정도의 형을 매긴다고 하는 게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무거운 일인가를 자기도 알아야 이걸 함부로 하진 않고 그만큼 엄정한 집행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요. 겪어본 사람들은 정말 못할 짓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그 독방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조사를 받는데 문제는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하는데 본인이 접견을 받기 싫은 사람들 접견 제한 명단에 올리거든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럼 물어봐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서양희 변호사를 그 제한 명단에 놓단 말이에요. 그게 제한 명단인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유영하 변호사하고 윤전추 행정관은 내가 만나겠고 그 두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도 만나겠으나 나머지는 다 일단 거부하고. 일단 그러면 그 제한을 시킵니다. 제가 감옥 갔을 때 강용석 의원이 변호사니까 면회를 오겠다 그랬어요. 면회 왔어요 실제로. 운동을 하는데 변호사 면회 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면회 오면 다 접견을 시키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강용석이라고 그래서 내가 귀를 의심했죠. 이게 그 강용석이 맞나? 그랬더니 왔어요. 그게 안 만났죠. 근데 꼭 만나달라 그래서 다음 주에 오라 그랬죠. 그 다음 주에 왔어요. 물 먹였죠. 근데
또 안 만났어요. 진짜 이상한 게 저는 그래서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면 본인도 또 정치적 위치도 있고 혹은 뭐 아직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위원회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구치소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 본인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적으로 뭐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이런저런 사람들만 만나겠다고 맞습니다. 할 텐데 문제는 왜 거기에 박지만 이지 회장이라든가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가 빠져 있을까? 특히 서양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케이고 친인척이지만 동시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 뭐 어떻게 보면 해서 특별 접견할 수 있잖아요. 오랜 시간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편히 얘기도 나눌 수 있는데 아예 막아버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유영하 변호사만을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게 뭐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안에 있으면은 처음에는 들어서 지금 이제 공간 이동이 3일에서 5일쯤 걸린다는데 그때 막 불안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지? 체감이 안 와요. 체감이 안 오는데 그때 뭔가 내가 잘못하면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신뢰했던 사람들 이외에는 만나게 되면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클 때예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누구만 만나겠습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친박계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워낙 박 전 대통령이 딱 갖춰진 모습, 우리 올림머리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아니면 다른 데서는 좀처럼 모습을 달아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여를 했을 것이다, 기인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변호사는 들어가는 거, 행정관은 들어가는데 정작 가족들, 그러니까 박지원 회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영장 받으러 가기 전에 한번 또 잠깐 보기도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뺀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두려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소양희 변호사와 박지만을 만났는데 혹은 소양희 변호사를 만나는데 얘기하다가 복받쳐서 눈물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감당을 못한다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런 게. 역시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서 뭐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척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작전을 세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까지 믿어왔던 유영하 변호사 이외, 그러니까 윤전추 이제 거의 뭐 몸점처럼 이렇게 수발을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 이외에는 만나는 게 본인이 이게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무척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감옥에도 해당되는 게 이렇게 심리 용어로는 쾌락 적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쾌락 적응. 예. 우리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차를 바꾸면 6개월이 가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바뀌면 1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적응을 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마도 말씀하신 거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응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영일 평론가님, 계속 이제 뭐 10시간 동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측된 바 아닐까요? 그렇죠. 검찰도 예측했을 거고, 한웅재 부장검사도 당연히 예측했을 거고, 지금 뭐 옥에 가둬뒀다고 딱 구속 후에 만나면 자, 제가 이제 진실을 실토하겠습니다. 일반 국민도 그런 예측을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는 했겠죠. 제가 이제부터 진실을 실토하겠습니다. 무죄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뭐 이제 손범규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 얘기가 같은데 지금 세 분이 이렇게 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에서의 어떤 상태, 또는 심리 상태 이걸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많이 거리가 있다. 느낀 게 뭐냐면 매우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 사람을 놓고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달라요. 저희 애들 엄마가 심리학 박사인데 제가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본 바로는 깨알 같은 깔때기. normal psychology, 정상 심리학의 범주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외에 정상적으로 이 가늠할 수 없는 abnormal psychology가 있는 거죠. 이상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상 심리학 안에 범죄 심리학도 들어가는 거고 일탈 행동 또는 여기에 뭐 우리가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뭐 이런 이제 부류도 들어가요.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gat혀 있는 이 정신적인 심리 상태는 일반인 정상적인 경우를 상정하기가 어렵다. 아주 어렵다. 지금 이 어찌 보면 좀 종교적 이 뭐 상태에 돌입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일반적인 청와대에서의 생활, 삼성동 자택에서의 생활, 또 구치소에서의 생활, 독방 생활을 비교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가 추정하는 건 자유의 박탈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다. 지금 화나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몇 가지 선택권의 문제인데 제일 지금 치명적인 게 채널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보셨으니까 이게 그 보람이 TV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원 채널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침에 틀어주기 시작해서 밤에 끝나면 소등하고 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하루 심야까지 종일 틀어주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주지 않죠. 예. 그리고 몇 주 오전에 지난 것.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렇죠. 저녁에 서너 시간. 그렇죠. 이건 저밖에 모릅니다. 저녁에 뉴스만 예. 저녁에 생방송으로. 뉴스도 제한적으로. 6시 뉴스는 네. 12시 낮 뉴스를 편집해서 난 뉴스를 편집해서. 그대로 생방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절대 모든 건 생방은 없어요. 그거 굉장히 화가 날 드라마는 일이죠. 나옵니까? 드라마 나옵니다. 아. 예. 신사의 품격 이런 거. 네. 신사의 품격 봤어요, 제가 안에서. 그럼 지금은 그 다음 게 나오고 있겠네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메뉴의 선택권이죠. 일일 삼식을 주는데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영치금을 일부 쓰면 매점에서 뭐 햄이라든가 예. 멸치조림이라든가 한 서너 가지 김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 그게 박 전 대통령이 평소에 누리고 먹던 식당과는 천양지차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먹는 문제, 보는 문제, 그다음에 이 어떤 의상 선택의 문제, 올림머리와 메이크업은 뭐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본인이 꽤 오랫동안 지켜왔던 일종의 생활의 룰이에요. 60년간을 지켜온 네, 건데요. 그걸 우리가 리추얼이라고 해요. 이게 그 개인에게는 의식적인 행위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타인으로부터 전문가로부터 화장을 받는다, 머리를 올린다, 골라주는 의상을 옷을 입는다, 그리고 내가 나간다. 사람들을 만난다. 근데 이게 지금 다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원래도 업노멀 이상 상태에 빠져 있는 분이지만 더더군다나 지금 매우 패닉 상태에 있을 것이다. 김정은 의원께 잘 아시겠네요. 그럼요. 꽤 오래 가요. 적응 한 달쯤 지나면 이게 적응되는 게 아니고 네.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가는 사람부터 짧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일단 감옥은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네. 감옥은 살아있는 지옥이므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인도주의적으로 배려를 잘해라.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뭐 변기 교체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한 13명 정도 그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분들이 이제 감옥에 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서서히 이제 보도들은 안 나오지만 정보들은 나오는데 징역에 적응을 못 하는 분들이 이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이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평소 자신이 머물던 거처에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 와 있기 때문에 3일에서 5일 사이는 상당히 어안이 벙벙한 뭐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화가 굉장히 많이 분노가 치솟는 게 보름에서 20일. 그래서 이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단계까지 약 한 달 정도 한달 걸린다고 정도. 예. 전직 검사들이 그런 설명을 전직 검사들의 설명은 예. 취조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네. 막상 안에 있는 심정은 잘 모릅니다. 안에 있는 심정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죠. 네. 예, 감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갑자기 두려움이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냥 안 당하는데. 양절 변호사님은 그 하루 체험해 보셨죠? 변호사 될 때. 하루 체험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연수원 있었을 때 이제 내부 견학 형태로 가기도 하고 이제 검찰 15라고 하죠. 검찰청에서 수습 생활을 거칠 때 이제 법무부 감찰 차원에서 같이 들어가서 교정 그 점검할 때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수원에서 이렇게 난다긴다 하는 그 연수생들 제가 감옥 특강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정치적 이유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서 버티는 시민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버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을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고 있더군요. 정치적 사유 때문에 버티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은 당혹스러워하던가요? 아니면은 예상했던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검찰 입장에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뭐 갑자기 뭐 정봉주 의원께서는 감옥 들어가면 바로 바뀐다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 적응하는데 3일에서 5일 그 직접 들어가서 서울구치소는 취재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서울구치소 관계자나 네. 취재 원천이 어떻게 되나요? 그 검찰이 브리핑을 그렇죠. 하나요? 검찰 브리핑에 의존해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고요. 사실 대개는 그 피의자가 검찰로 나오죠.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게 관례인데 이번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도 하고 있고 시위도 벌이고 있고 또 안전상의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혐의를 다 부인하고